특히 이제 10대, 20대 그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뭐 편안한 애들이 없어요. 너무 힘들고 고달픈데 그 아이들의 속사정을 딱 알고서 청년수당, 교복 무상 대여, 그다음에 여자아이들의 그 생리대 이런 모든 것들은 저는 이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깊은 이해가 있지 않고서는 저는 이런 정책하기 참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참 놀랐던 게 제 친구들 중에는 이제 다 아줌마들인데 이제 그 너무너무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산책길 갔다가 만나서 그 시장한테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 그게 그 다음 날로 말하자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구를 뽑아야 될지 솔직히 일종의 국민들에게 그 기대를 주는 게 있다고 봐요. 우리가 선거라는 것이 착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반듯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선거에 강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거에 매우 강한 순발력이라든가 또 정책 개발 능력이라든가 해결 능력 이거는 제가 보기엔 앞으로 판을 뒤흔들 충분한 요인은 된다. 개인적으로 이제 워낙 친하기 때문에 좀 네. 객관적으로 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몰라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분의 장점이 객관적 요인이 2개, 주관적 요인이 2개 있는데 아주 구체적인 근거들이 있습니다. 객관적 요인이 사이다라고 하는 거 시원하다. 그다음에 국민의 심정을 읽고 분노에 공감할 수 있는 순발력이 있다. 그게 2015년 성남시 메리스 현황을 전격 공개했어요. 무척 파격적인 정책을 한 거죠. 그리고 다 주저할 때 박근혜 대통령 퇴진, 탄핵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이 아닙니다. 즉각 병식적 권력을 버리고 하야해야 합니다. 아니 사퇴해야 합니다. 20대 여론조사하면 67%가 리셋 코리아라는 거 아니에요? 다 뒤집어 엎자. 개혁도 없다 이제. 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러한 기대감이 있는 게 객관적 요소고 주관적으로 뭐냐면 성남시에서 일단 복지 정책에 성공을 했어요. 복지 담론을 완전히 성공적으로 가져갔어요. 복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퍼주기가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사회인데 이게 진보가 이렇게 유능할 수 있다. 제가 추구하고 있었던 댄디 진보를 거기서 실천하고 있었던 거지. 정치인은요. 분명한 자기의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별로 고통스럽지 않은 것도 입지전적 인물로 자기를 자꾸만 포장을 해. 제가요 그냥 심심해서 감옥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감옥 갔다 온 나는 대속자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재명 시장이 흑수저 아니에요. 중학교 때 학교도 못 가고 그 프레스 공장에서 일하고 팔 다쳤고 그래서 이런 주관적 요소 2개, 객관적 요소 때문에 장점이 있는데 군소 잠룡의 지지층이 빠진 게 그쪽으로 나갔습니다. 아까 이제 호남도 일부 갔는데 그건 아주 현격한 현상은 안 보여요. 근데 군소 잠룡의 지지층들이 가서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삭 주어서 재벌된 케이스다. 반문연대 하면서 이재명 지지율은 쭉 빠지면서 문재인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또 다시 다른 각도에서 봤더니 이재명 지지율 중에 3분의 2는 문재인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3분의 1은 문재인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문재인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반문연대 좀 이삭 주어주는 심정으로 했는데 아니네? 해갖고 돌아와서 그게 한 5%에서 7% 빠져서 다시 문재인에게 롤백했다. 근데 이재명 그 시장의 경우는 계속해서 아젠다를 던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페이스메이커다. 먼저 뛰면서 이제 판을 주도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저는 더 중요한 게 정말 자기만의 운동장으로 사람을 자꾸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응? 안희정이 난 싫어 이렇게 하든 간에 거기에 모여갖고 얘기가 되게 만드는 정치는 능력. 그러니까 감성의 정치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말하자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구를 뽑아야 될지 솔직히 일종의 국민들에게 그 기대를 주는 게 있다고 봐요. 우리가 선거라는 것이 착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반듯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선거에 강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거에 매우 강한 순발력이라든가 또 정책 개발 능력이라든가 해결 능력 이거는 제가 보기엔 앞으로 판을 뒤흔들 충분한 요인은 된다. 개인적으로 이제 워낙 친하기 때문에 좀 네.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잘 몰라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분의 장점이 객관적 요인이 2개, 주관적 요인이 2개 있는데 아주 구체적인 근거들이 있습니다. 객관적 요인. 특히 이제 10대, 20대 그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뭐 편안한 애들이 없어요. 너무 힘들고 고달픈데 그 아이들의 속사정을 딱 알고서 청년수당, 교복 무상 대여, 그다음에 여자아이들의 그 생리대 이런 모든 것들은 저는 이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깊은 이해가 있지 않고서는 저는 이런 정책하기 참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참 놀랐던 게 제 친구들 중에는 이제 다 아줌마들인데 이제 그 너무너무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산책길 갔다가 만나서 그 시장한테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 그게 그 다음 날로 요인이 사이다라고 하는 거 시원하다. 그 다음에 국민의 심정을 읽고 분노에 공감할 수 있는 순발력이 있다. 그게 2015년 성남시 메리스 현황을 전격 공개했어요. 무척 파격적인 정책을 한 거죠. 그리고 다 주저할 때 박근혜 대통령 퇴진, 탄핵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이 아닙니다. 즉각 병식적 권력을 버리고 하야해야 합니다. 아니 사퇴해야 합니다. 20대 여론조사하면 67%가 리셋 코리아라는 거 아니에요? 다 뒤집어 엎자. 개혁도 없다 이제. 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러한 기대감이 있는 게 객관적 요소고 주관적으로 뭐냐면 성남시에서 일단 복지 정책에 성공을 했어요. 복지 담론을 완전히 성공적으로 가져갔어요. 복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퍼주기가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사회인데 이게 진보가 이렇게 유능할 수 있다. 제가 추구하고 있었던 댄디 진보를 거기서 실천하고 있었던 거지. 정치인은요. 분명한 자기의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별로 고통스럽지 않은 것도 입지전적 인물로 자기를 자꾸만 포장을 해. 제가요. 그냥 심심해서 감옥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감옥 갔다 온 나는 대속자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재명 시장이 흑수저 아니에요. 중학교 때 학교도 못 가고 그 프레스 공장에서 일하고 팔 다쳤고. 그래서 이런 주관적 요소 2개, 객관적 요소 때문에 장점이 있는데 군소 잠룡의 지지층이 빠진 게 그쪽으로 나갔습니다. 아까 이제 호남도 일부 갔는데 그건 아주 현격한 현상은 안 보여요. 근데 군소 잠룡의 지지층들이 가서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삭 주어서 재벌된 케이스다. 반문연대 하면서 이재명 지지율은 쭉 빠지면서 문재인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또 다시 다른 각도에서 봤더니 이재명 지지율 중에 3분의 2는 문재인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3분의 1은 문재인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문재인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반문연대 좀 이삭 주어주는 심정으로 했는데 아니네? 해갖고 돌아와서 그게 한 5%에서 7% 빠져서 말하자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구를 뽑아야 될지 솔직히 일종의 국민들에게 그 기대를 주는 게 있다고 봐요. 우리가 선거라는 것이 착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반듯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선거에 강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거에 매우 강한 순발력이라든가 또 정책 개발 능력이라든가 해결 능력 이거는 제가 보기엔 앞으로 판을 뒤흔들 충분한 요인은 된다. 개인적으로 이제 워낙 친하기 때문에 좀 네.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잘 몰라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이분의 장점이 객관적 요인이 2개, 주관적 요인이 2개 있는데 아주 구체적인 근거들이 있습니다. 객관적 요인. 특히 이제 10대, 20대 그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뭐 편안한 애들이 없어요. 너무 힘들고 고달픈데 그 아이들의 속사정을 딱 알고서 청년수당, 교복 무상 대여, 그다음에 여자아이들의 그 생리대 이런 모든 것들은 저는 이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깊은 이해가 있지 않고서는 저는 이런 정책하기 참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참 놀랐던 게 제 친구들 중에는 이제 다 아줌마들인데 이제 그 너무너무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산책길 갔다가 만나서 그 시장한테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 그게 그 다음 날로 요인이 사이다라고 하는 거 시원하다. 그 다음에 국민의 심정을 읽고 분노에 공감할 수 있는 순발력이 있다. 그게 2015년 성남시 메리스 현황을 전격 공개했어요. 무척 파격적인 정책을 한 거죠. 그리고 다 주저할 때 박근혜 대통령 퇴진, 탄핵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박근혜는
아닙니다. 즉각 병식적 권력을 버리고 하야해야 합니다. 아니 사퇴해야 합니다. 20대 여론조사하면 67%가 리셋 코리아라는 거 아니에요? 다 뒤집어 엎자. 개혁도 없다 이제. 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러한 기대감이 있는 게 객관적 요소고 주관적으로 뭐냐면 성남시에서 일단 복지 정책 성공을 했어요. 복지 담론을 완전히 성공적으로 가져갔어요. 복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퍼주기가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사회인데 이게 진보가 이렇게 유능할 수 있다. 제가 추구하고 있었던 댄디 진보를 거기서 실천하고 있었던 거지. 정치인은요. 분명한 자기의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별로 고통스럽지 않은 것도 입지전적 인물로 자기를 자꾸만 포장을 해. 제가 가서 일하고 팔 다쳤고. 그래서 이런 주관적 요소 두 개, 객관적 요소 때문에 장점이 있는데 군소 잠룡의 지지층이 빠진 게 그쪽으로 나갔습니다. 아까 이제 호남도 일부 갔는데 그건 아주 현격한 현상은 안 보여요. 근데 군소 잠룡의 지지층들이 가서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삭 주어서 재벌된 케이스다. 반문연대 하면서 이재명 지지율은 쭉 빠지면서 문재인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또 다시 다른 각도에서 봤더니 이재명 지지율 중에 3분의 2는 문재인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3분의 1은 문재인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문재인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반문연대 좀 이삭 주어주는 심정으로 했는데 아니네? 해갖고 돌아와서 그게 한 5%에서 7% 빠져서 다시 문재인에게 롤백했다. 근데 이재명 그 시장의 경우는 계속해서 아젠다를 던지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페이스메이커다. 먼저 뛰면서 이제 판을 주도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저는 더 중요한 게 정말 자기만의 운동장으로 사람을 자꾸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응? 안희정이 난 싫어 이렇게 하든 간에 거기에 모여갖고 얘기가 되게 만드는 정치는 능력. 우리가 감성의 정치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두 개 주관적 요인이 두 개 있는데 아주 구체적인 근거들이 있습니다. 객관적 요인이 사이다라고 하는 거 시원하다. 그다음에 국민의 심정을 읽고 분노에 공감할 수 있는 순발력이 있다. 그게 2015년 성남시 메리스 현황을 전격 공개했어요. 무척 파격적인 정책을 한 거죠. 그리고 다 주저할 때 박근혜 대통령 퇴진, 탄핵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이 아닙니다. 즉각 병식적 권력을 버리고 하야해야 합니다. 아니 사퇴해야 합니다. 20대 여론조사하면 67%가 리셋 코리아라는 거 아니에요? 다 뒤집어 엎자. 개혁도 없다 이제. 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러한 기대감이 있는 게 객관적 요소고 주관적으로 뭐냐면 성남시에서 일단 복지 정책 성공을 했어요. 복지 담론을 완전히 성공적으로 가져갔어요. 복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퍼주기가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사회인데 이게 진보가 이렇게 유능할 수 있다. 제가 추구하고 있었던 댄디 진보를 거기서 실천하고 있었던 거지. 정치인은요. 분명한 자기의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별로 고통스럽지 않은 것도 입지전적 인물로 자기를 자꾸만 포장을 해. 제가요 그냥 심심해서 감옥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감옥 갔다 온 나는 대속자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재명 시장이 흑수저 아니에요. 중학교 때 학교도 못 가고 그 프레스 공장 특히 이제 10대, 20대 그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뭐 편안한 애들이 없어요. 너무 힘들고 고달픈데 그 아이들의 속사정을 딱 알고서 청년수당, 교복 무상 대여, 그다음에 여자 아이들의 그 생리대 이런 모든 것들은 저는 이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깊은 이해가 있지 않고서는 저는 이런 정책하기 참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참 놀랐던 게 제 친구들 중에는 이제 다 아줌마들인데 이제 그 너무너무 일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산책길 갔다가 만나서 그 시장한테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 그게 그 다음 날로 말하자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구를 뽑아야 될지 솔직히 일종의 국민들에게 그 기대를 주는 게 있다고 봐요. 우리가 선거라는 것이 착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반듯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선거에 강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거에 매우 강한 순발력이라든가 또 정책 개발 능력이라든가 해결 능력 이거는 제가 보기엔 앞으로 판을 뒤흔들 충분한 요인은 된다. 개인적으로 이제 워낙 친하기 때문에 좀 네.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잘 몰라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분의 장점이 객관적 요인이